안녕하세요. 길량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7월 4일 날 인천시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그러니까 열람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까지 냈어요. 이건 6월 문서인데 공개된 건 요약된 게 나왔습니다.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대장의 형세다. 이게 김포공항 복합도시다. 이게 서북권 산업벨트다. 따라서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는 마곡지구 김포공항과 떼어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걸 좀 입증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산업단지 종류가 4개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그 농촌에 있는 거, 농공단지,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거 국토부 홈피에서 퍼온 건데요. 도시 인근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는 공동화되는 것 아닌지 이런 질문에 도시 첨단 산단은 IT, BT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산단인 만큼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는 입주 업종, 규모, 공간 구조 등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므로 경합 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그러니까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IT, BT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특히 도시 첨단 산단은 도시 인근 입지를 위해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 업종으로 제한되고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이건 좀 상대적이에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규모가 23만 평이에요. 절대적으로는 작은 규모는 아닌데 막 그 지방에 가면 현대중공업 그 공장 규모만 단독으로 거의가 80만 평인가 아마 될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거의 아마 100만 평 육박할 거예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다 이런 뜻이겠고요. 아울러 기존 산단도 업종과 용도 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산업 활성화 등 재정비를 촉진하여 기존 산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자,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대규모 산업단지, 보통 이제 일반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이게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돼 버리면 이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거죠. 인천계양 도시 첨단 산업단지 위치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이 북쪽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전체 이렇게 이 전체가 계양 테크노밸리고 그 중에서 북쪽 지역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자, 이건요. 제가 예전에 계양 테크노밸리를 분석하면서 계양 테크노밸리 북쪽 지역은 본격적인 기업용 부지이고 남쪽 지역은 업무와 주거가 함께 결합된 복합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건 LH가 만든 계양 테크노밸리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LH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5개의 별이로 나눠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축선이라고 보면 돼요. 발전 축선. 근데 1번과 2번 별이는 자족기능 활성화 축, 상생 교류 축,
본격적인 기업용 부지인 냄새가 물씬 풍기거든요. 근데 3번에서 5번을 보면 근린주구 활성화축, 중심기능 활성화축, 상생융합축 하면서 1터와 3터, 1터와 3터를 일치시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잖아요. 계양 테크노밸리 북쪽 지역은 본격적인 기업용 부지이고 남쪽 지역은 1터와 3터가 복합된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업무 단지로서 포텐셜이 좀 강한 곳은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3개 블록 혹은 3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보라색 여기가 첨단 제조 A 블록이에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첨단 제조 B 블록,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지털 복합 블록입니다. 자, 이제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명칭,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인천계양지구의 자족도시 도약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산업과 지식산업이 융복합된 산업단지 육성, 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63-1원 75만 7,457제곱미터, 평수로 한 23만 평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이 토지 이용 계획은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75만 7,457제곱미터, 한 23만 평 가운데 산업시설 용지가 한 절반 돼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 도로 이런 게 또 한 절반 정도 43.3% 차지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 용지 3.1%고 주거시설 용지 2.9%가 되겠습니다. 자, 유치업종 배치 계획.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첨단 업종 중심의 업종을 선정, 인천광역시 등 상위계획 전략 업종 및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유치업종 선정,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종을 제외하고 지식정보, 문화 콘텐츠 업종 배치. 자, 첨단 제조 A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전체 첨단 제조 A 구역이 전체 면적이 10만 2,308제곱미터, 약 한 3만 평 정도 되네요. 이 가운데 19.9%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그 다음 많은 게 우편 및 통신업. 여러분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우편 및 통신업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택배회사?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 제가 볼 때는 이건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UAM이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UAM은 5G 통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업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첨단 제조 B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21.2%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첨단 제조 B는 18만 4,359제곱미터니까 어림잡아서 한 5만 평가량 되는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다음 전기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이 정도면 이게 직접적인 저는 이제 공장이라기보다는 UAM 관련 R&D 시설 같은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올해 초에 송도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송도에 그 기업들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 다 공장이라고. 그렇게 된 이유는 송도는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래서 부지 조성 원가가 아주 저렴해요. 시기별로, 구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평당 4, 50만 원에 불과해요.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 안 넘어요. 마곡지구는 2011년에서 14년 사이에 조성이 됐었는데 부지 조성 원가가 약 10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960만 원인가 70만 원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송도보다 부지 조성 원가가 최소 10배에서 20배가량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송도 분석하는 책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그 책을 쓴 그 박사,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요. 그 박사님 주장을 소개했잖아요. 송도는 그 부지를 너무 싸게 분양을, 조성 원가에 분양을 했으니까. 분양을 하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들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송도 분양가가, 송도 기업용 부지 분양가가 꽤나 좀 높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평당 1000만 원이다. 평당 1000만 원인 곳에 공장을 운영할 기업인은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땅에 어떻게 공장을 운영해요? 송도는 부지 조성 원가로 공급한다면서 너무 싸게 땅을 공급해가지고 결국 공장만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그 박사님 주장이었거든요. 마곡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마곡이 일반 산업단지예요. 근데 부지 조성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짜리 땅에서 공장을 운영할 기업인은 없어요. 이 비싼 땅에서 어떻게 공장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첨단 제조 B라고 돼 있어서 뭐 여기 보면 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 원가가 얼마나 될지 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조성된 다곡지구가 평당 부지 조성 원가가 10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도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비싼 땅에 그냥 망치 소리 뚝딱거리고 연기 펄펄 나는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물론 도시 첨단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망치질 소리 나고 연기 펄펄 나는 그런 업종은 들어올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는 그냥 R&D 시설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복합.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우편 및 통신업. 우편 및 통신업 하니까 언뜻 하면 택배회사가 생각나는데 설마 택배회사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이게?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에? 아, 여기 부지 조성원가 평당 1000만 원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아무리 서울과 붙어있는 외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평당 1000만 원은 하지 않을까? 부지조성 원가 그래도 평당 1000만 원은 하지 않을까 하는 제 통밥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생각한다는 건 UAM 및 UAM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체 제조, UAM 기체 제조도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인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드론 택시라고 합시다. UAM에 조종사가 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인 운행이 궁극적 목표거든요. AI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5G 통신으로 그 지상 기지하고 교신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 와, 정보도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5G 통신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력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를 보면 이 부지 배치에 있어서 우편 및 통신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이런 것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걸로 봐서는 UAM 특화 산업단지로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문서의 유치업종 배치 계획에서 우편 및 통신업, 창고 및 뭐 운송 서비스업, 그다음에 뭐 전기 부품 기타 장비 제조업 이런 게 이제 비중이 높잖아요.
그게 UAM 관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 얼마 전에 발표가 났잖아요. 5월 12일 날. 하늘나는 자동차, 여의도 잠실 노선서 내년 실증. 여기에서 이게 실증 노선, UAM 실증 노선 사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용산이 빠졌잖아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가지고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노선 총 3개가 나오잖아요. 고양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 잠실, 수서역. 그리고 드론 시험 인증센터에서 계양 신도시. 자, 계양이 UAM 교통 관련 핵심 지역이 됐어요. 또 김포공항하고 직선거리 3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걸 볼 때 계양 테크노밸리는 UAM 관련 산업의 특화 혹은 아무튼 거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을 R&D 쪽에 그러한 회사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인천시가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서에는 인천 계양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도 부침으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그 주변 교통망 확충 계획 이 동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는데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카페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그 주변 교통망이 엉망인데 여기가 뭐 잘 될 리가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다 국토부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김포공항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성도로 삼거리 입체화, 상야마을이지. 상야마을 통과부, 인천공항 고속도로 IC 신설, 인천공항 고속도로 IC 신설 접속도로, 장제로 확장, 장제로 기능 개선, 국도 39호선, 벌말로죠. 벌말로 연계도로 신설, 국도 39호선 벌말로 확장. 이 벌말로가 이게 이제 이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김포공항 이 사이를 지나는 도로인데 4차선인데 4차선 치고는 이상하게 좁아 보여요. 차량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확장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국도 39호선 벌말로 접속부 2 박천교 삼거리 뭐 경명대로 확장 대장 안치구 연결도로 오정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소사로 확장 신월 지하차도 신설 4차로 고강 IC 신설 고강 IC 연결도로 신설 오정 IC 신설 봉호 IC 신설 청라 강서 BRT 연계 내동 지하차도 신설, 환승시설 설치, 부천 종합 운동장역. 진짜 엄청난 게 많죠? 대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교통망, 도로망까지 완전히 확충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SBRT 신설, 계양지구 경계, 대장지구, 부천 종합 운동장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번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원래 국토부 계획은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김포공항을 SBRT로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사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철도 검토 9호선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LH 용역 중이다. 그래서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부천 대장 홍대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무슨 토론회가 열렸는데 박봉규 NH 인천지역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계획 당시와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치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좀 신뢰성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좀 뻥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박봉규 LH 인천지역 본부장이라는 LH 간부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부천 대장 홍대선이나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련 용역을 실시 중이다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거죠. SBRT는 원래 이렇게 연장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광역철도를 연장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순전히 개인적 주관적 추론인데 9호선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박천역 되겠네요. 계양 테크노밸리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은 현재 부천 대장 신도시에 대장 홍대선 역이 두 개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이제 대장 신도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작전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박천역에서 이 구간은 선로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양 테크노밸리에 중전철이 안 들어와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SBRT 그걸 사람들이 아직도 좀 그 위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굉장히 위력적일 거라고 보고요. SBRT가 들어오든 아니면 9호선이나 대장 홍대선이 연장이 되든 계양 테크노밸리의 교통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럭무럭 클 겁니다. 이건 LH가 만든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홍보 동영상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수도권 서부 산업벨트, 계양 부천대장 마곡. 자, 계양 부천대장 마곡이 한 몸뚱아리다. 이건 저 개인적 주장이 아니에요. 정부 공식 구상이다. 정부 공식 주장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